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 현직 중고차 딜러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어플이야. 이제 감가가 많이 되는 차량이랑 감가가 덜 되는 차량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 키만 꽂아도 500만 원, 600만 원 떨어지는 차야.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교과서 한유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밤새도록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객분들께서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 구매할 때 어떤 점이 제일 많이 궁금할 것 같아? 이 차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랑 이 가격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난 제일 궁금하거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5가지를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조금 영상 길더라도 내가 영상 중간중간에 중고차 구매할 때 꿀팁 굉장히 많이 숨겨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 시청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브앤테이크라는 개념이 있잖아. 일단 좋은 영상 보내드리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고차를 사도 될까? 사고차를 사면 왜 안 좋은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 형은 사고차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사고차면은 일단은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치, 이제 시세보다 사고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저렴한 차들이 많겠지. 그래서 예산대가 부족하거나 내가 꼭 이 차를 사야 되는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사고차를 좀 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도 사고차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외판 단순 교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골격 사고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량을 판매를 한다고 할게. 내가 여기다가 띄워주면은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외판 교환 사고가 있고, 그리고 골격 사고가 있어. 요거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형이 막 이렇게 뛰다가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피부가 다쳤다고, 피부가 까졌다고 병원에 가지는 않잖아. 그치. 그렇지. 근데 이제 뼈가 부러지면 어때? 뼈 부러지면 병원 가야지. 몇 달간 고생하잖아. 그치. 내가 이거를 그냥 좀 이해가 되게 쉽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 그냥 말 그대로 외판만 교환을 할 경우에는 사실 뭐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은 뭐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래서 이 외판만 교환한 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좀 살 수가 있다. 근데 외판 교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골격 사고, 뭐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뭐 여러 가지 뭐 골격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을 할 때 균형이 안 맞다거나, 균형이 안 맞아. 핸들을 정자세로 놓고 가는데 뭐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던가. 이렇게 쏠린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쏠린다든지, 아니면 차에서 잡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센서 부분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골격 사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구매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일반 사고가 없는 차들보다 시운전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이런 전자 쪽, 뭐 센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사고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도 되지만은 일반 차들보다 훨씬 더 검차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 이거 많이 배웠구나. 이제야 좀 대화가 되는구만. 그래. 그러면은 딱 따지고 봤을 때 외판 교환 같은 경우는 가성비적으로는 좀 좋다는 얘기구나.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밖에 없어.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때 일반적인 외판 교환이 없는 차와 외판 교환이 있는 차가 있어. 가격이 똑같아. 그럼 뭘 살 거야? 당연히 멀쩡한 차를 사겠지. 그치. 외판 교환이 없는 차를 사겠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외판 교환이 있는 차들은 비교적 저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초보 운전이다, 초보 운전이고 약간 이제 운전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외판 교환 한두 개 있는 거 정도는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렇구나. 유민아, 근데 내가 차를 또 많이 사봤잖아. 근데 용도 이력에 보면은 이게 렌트 이력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는 뭐야? 렌트 이력.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용도 이력이 있는 차를 구매를 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가. 뭐 렌트 종류라고 하면은 장기 렌트가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 쓰는 뭐 형 만약에 뭐 제주도 가면은 뭐 차 빌려서 쓰잖아. 뭐 요런 이제 업체에서 쓰는 렌트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형 그 제주도 갔을 때 만약에 차 빌리면은 차 상태가 어때? 쓰레기 돈네.
그 뭐 너무 안 좋아. 사람마다 이제 경험한 게 다 다르겠지만은 차량 상태가 보통 안 좋단 말이지. 그치. 차 안에서 뭐 담배도 피고 시트에 담배빵도 있고 뭐 엔진 상태도 안 좋고 미션 상태도 안 좋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말 그대로 어차피 내가 하루 탈 건데 내가 이거를 뭐 정들여서 조심히 탈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탄 업체에서 쓴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검찰에 갔을 때 차량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장기 렌트로 썼던 차량들은 그래도 업체에서 썼던 차량들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은 편이야. 근데 용도 이력이 있는 차를 사도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야.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돼. 사도 되는데 뭐 금액적인 이제 장점이 있겠지, 메리트가 있겠지. 근데 그만큼 검찰을 잘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건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은 잠깐만 핸드폰 좀 줘봐. 여기 보시면은 헤이딜러라는 어플이 있어. 헤이딜러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거를 딱 들어가 보면은 내 차 살 때 란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차 번호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내 차 번호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 소유자명을 입력을 하라고 뜬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소유자명을 입력을 하면은 렌트 이력이라든지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탔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그래서 뭐 용도 이력이 있는지 뭐 사고 이력이 있는지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차량 구매할 때 한 번쯤은 꼭 이용을 해보는 걸 난 추천해보고 싶어. 현직 중고차 딜러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어플이야. 그래서 장기 렌트인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 업체에서 쓰던 렌트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꿀팁을 조금 알려주자면은 보통 업체에서 쓰던 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 뭐 스마트 키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열선도 안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안 들어가 있고 요런 이제 깡통 옵션들 차가 많단 말이야. 업체에서 쓰는 거는 어차피 아무나 타는 거니까. 근데 1인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틀려.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 1차적으로 이제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오늘 알려줄게. 1차적으로 옵션 유무에 따라서 이게 1인 장기 렌트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쓰던 렌트인지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력 조회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이력 조회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구만. 그렇지. 그렇구만. 그럼 유민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샀는데 나도 차를 사면 이게 몇 년 있다가 값이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 그 질문도 굉장히 많아. 왜냐면 나는 차를 자주 바꾸잖아.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사실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질문이야 사실. 약간 나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 근데 그거는 좀 큰 틀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감가가 많이 되는 차량이랑 감가가 덜 되는 차량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국산차,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는 그래도 수입차에 비해서 감가 방어가 좋단 말이지. 연식이 지나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 만약에 형이 뭐 2년 정도 차를 타고 판매를 했을 때 2천만 원 주고 산 차량이 딜러들이 이제 차를 사갈 때는 1,000만 원 뭐 초중반대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겠지.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수입차가 확실히 좀 리스크가 조금 있다는 얘기구나. 그렇지. 근데 형처럼 참 말할 알았어. 내가 형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형처럼 이제 뭐 진짜 생각 없이 좀 차를 많이 구매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형이 참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차량이 이제 5 시리즈 좀 인기가 있는 라인이잖아. 그래도 수입차 중에서는 감가 방어가 좀 좋은 차량이란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설의 푸조라는 차량이야. 요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푸조라는 차량을 잘 모른단 말이지. 나도 처음 봐. 그래서 이 차가 뭐야? 어디 나라 차야? 이게 이제 프랑스 차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인기도가 많이 떨어지고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에서 만약에 구매를 했어? 키만 꽂아도 500만 원, 600만 원 떨어지는 차야. 그 정도야? 중고차 특성상 뭐 어떤 수입차든 간에 키만 꽂으면 몇백만 원씩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웬만하면은 감가 방어가 좋은 국산차를 사는 거를 난 추천을 드린다. 감가가 이제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수입차를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국산차 사는 게 제일 싸고 나중에 감가 방어도 좋아.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딜러들이 또 이런 차 뭐 사지 마라 저런 차 사지 마라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이거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들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차. 요거?
사지 마. 웬만하면은 이 특정 차량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중고차를 파는 사람으로서 고객분들한테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잖아. 저는 푸조 타는 사람들 진짜 굉장히 존중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취향을 존중하고요. 웬만하면은 사지 않는 거를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 비인기 차종,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차종, 부품 수급도 그렇고 나중에 차량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매자분들한테 좋은 점이 많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차량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차량, 선호를 하는 색상, 선호를 하는 옵션 이런 거를 좀 구매를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제가 골라드릴게요. 알았어. 네. 너무 좋구만. 네네네. 내가 이제 요즘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차가 네네. 그랜저 IG 여기 딱 요거 네네네. 권유 그랜저 IG 이 차량을 보고 있단 말이야. 네네네. 이런 차를 내가 고를 때 어떤 옵션을 좀 넣는 게 좋아? 자, 옵션 편은 이 편에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니까 오늘 다 얘기해주면 또 재미가 없잖아. 또 구독, 좋아요 또 해주시고 다음 2편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꿀팁을 방출할 예정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 교과서 한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